안녕하세요. 4월 29일 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체납자 500만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강제 징수에 착수합니다. 일리노이주 차텀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올해 첫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돼 의료시설 방문객들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살 중국계 소년이 중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해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해서 연방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 삭제를 의무화하는 Take It Down Act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구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자 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서 후티 공격 회피 중 FA-18 전투기가 홍해에 추락했습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트럼프 압박 반사 효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플라스틱에 쓰이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가 전 세계 심장병 사망 35만 건 이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이 단순한 사치품 판매처를 넘어 알뜰 쇼핑 명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학자금 상환 불이행자 5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강제 징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강제 징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으로 세금 환급 보류는 물론 임금 압류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상환 불능 상태인 디폴트 인원은 530만 명에 달하고 장기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상자는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일부 대출 탕감 조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바이든 전임 정부는 500만 명 이상에게 학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며 앞으로는 탕감 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급격히 달라진 만큼 학자금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월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면서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이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등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경계하라며 학비, 대비, 졸업 후 수입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름값보다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비용 대비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차텀에서 방과 후 캠프 건물에 차량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4세에서 18세 사이로 알려졌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부상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 경찰과 차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영사관은 물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지역 경찰서 번호까지 도용해 신분 도용 수사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은 절대 기프트 카드 구매나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의심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 경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은 4세 미만 아동의 홍역 확진을 발표하고 프레드릭스버그 우드브리지 지역에서 의료시설 방문객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아동은 4월 중순 두 의료센터를 방문했으며 해외여행 중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21일간 증상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서 5살 중국계 소년이 중학생들로부터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아시안 커뮤니티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 아이들은 웃으며 방관했습니다. 사건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측과 셰리프국이 대응에 나섰고 커뮤니티는 조기 인종차별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유출 차단을 위해서 연방기관 직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BI,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은 민감 정보 누설자 색출에 나섰고 법무부는 기자 통신 기록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이 번지고 있으며 독립성과 비판 정신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비판적 사고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 게시를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Take It Down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AI 생성 가짜 누드까지 포함해 신고 시 48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첫 인터넷 규제법이자 멜라니아 여사의 Be Best 캠페인 핵심 과제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 아젠다에 맞춰 급격히 재편되면서 전체 변호사 절반 이상이 퇴사했습니다. 신임 하미드 딜런 국장은 반유대주의 대응, 여성 스포츠 보호, 반기독교 편향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인종차별 그리고 투표권 수호 업무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법조계는 70년 동안 지켜온 인권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과 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 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여 년간 거의 사용되지 않은 외교정책 위협자 추방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례 없는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학자들은 해당 조항이 단 한 명의 정치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조와 주요 도시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도지 주도 연방정부 감원 계획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조직을 축소하거나 재편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지는 머스크가 주도한 행정 효율성 부서로 수만 명의 연방직을 정리했으며 현재까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전략장관 론 데르머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자지구 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협력 의지는 있지만 가자 재건과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데르머는 트럼프 걸프국들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돌파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려다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서 FA-18 전투기가 홍해 추락했습니다. 전투기는 견인 중이었고 급회전으로 제어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6,700만 달러. 한편 후티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예멘 이민자 수용소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최소 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민간인 피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참패가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과 캐나다 쉬운 한 번째 주 발언이 애국심을 자극하며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카니는 모든 캐나다인을 대표하겠다고 약속했고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브르는 의석을 잃는 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당은 과반은 미달했지만 4연속 집권에 성공했으며 트럼프와의 새로운 무역 안보 관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캐나다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불량배에 굴복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베이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상 선전전을 펼치며 미국을 고립된 소형 보트로 비유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보잉 항공기 반품, 원자재 수출 통제 등 실질 보복 조치도 병행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화장품에 쓰이는 프탈레이트가 2018년 전 세계 심장병 사망자 35만 명 이상과 연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등 개발도상국에서 피해가 집중됐으며 미국에서도 심장병 사망의 약 10%가 이 화학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가 체내 염증과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며 플라스틱 화학 물질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순한 공항사치품 판매점이 아닌 화장품, 술, 담배 등 고세율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 쇼핑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행 시 탑승권과 여권만 있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부 품목은 온라인 사전 구매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초콜릿과 일부 브랜드 제품은 일반 시장보다 비쌀 수 있으니 출국 전 가격 비교는 필수입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꿈을 고귀하게 간직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